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제67회 현충일 추념 행사가 어제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독립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각 계층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맙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분향과 헌신 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행사장을 찾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시내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내 전 가구와 전 직장 조기 개항을 위해 적극 홍보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김 당선인이 직접 각 부서의 업무와 보고를 받고 있는 실무형 위원회로 운영되며 안효대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에 임상진 전 울산시 상수사업본부장이 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경제계, 여성과 청소년 등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인수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수위 사무실은 상수도 사업본부 청사 내에 설치되며 다음 달 20일까지 38일간 운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표하는 두 영화가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극장가에도 모처럼 만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으면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남구 삼산동 극장가. 최근 흥행작인 범죄도시2와 쥬라기월드 도미니언 관람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최근 흥행의 선두주자는 마동석 주연의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 범죄도시2. 개봉 20일 만에 누적 관객 수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연인들과 중장년 부부 관람객들로 넘쳐납니다. 공휴일이라서 오랜만에 좀 극장을 찾았는데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그래서 팝콘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관객들도 많이 찾아온 것 같아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서 저희도 재밌게 영화를 보고. 지구 최상위 포식자 자리를 걸고 인간과 공룡이 최후의 사투를 펼치는 지상 최대의 블록버스터 영화 쥬라기월드 도미니언도 흥행 열풍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 극장 좀 찾게 됐고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이제 해제도 많이 완화되고 해서 애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대표하는 두 영화의 흥행으로 극장가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5월 총 관객 수는 1,455만 명으로 4월 312만 명에 비해 4.7배 증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 달 관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극장가에서도 관객 수 증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한 5배 정도 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나올 마녀2라든지 아니면 한산 용의 출연이라고 해서 저희 롯데 기획사에서 나오는 거인데 그것까지 하면 아마 좀 더 많은 고객님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 제 모습을 찾아가는 극장가에는 또 다른 기대작들이 관객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달 중순 마녀2가 개봉되고 7월에는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기지개를 켠 극장가에 활력을 더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와 운송기사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다음 달 6일까지 학생안전 50일 집중 점검 기간을 정하고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점검 기간 동안 유치원과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학교 방역과 급식 위생,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분야별 점검표를 활용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분야별 3인 1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이번 주 중으로 수학여행을 가거나 노후시설이 있는 25곳의 학교를 우선 선정해 점검에 나섭니다. 울주군이 국내 최대 트레일 러닝 대회인 2022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에 선정돼 3년간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는 등 국제 규모의 대회로 개최됩니다. 참가 부문은 국내 최장 코스, 최고 난이도의 나인피크와 반려견과 함께 산을 즐길 수 있는 반려견 레이스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전 세계 가스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계가스총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가스총회는 국제가스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3년마다 개최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가스업계는 탄소 중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 기자입니다. 28번째 세계가스총회가 열린 대구 엑스코 전시장. 가스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코로나로 1년여 연기된 끝에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3번째 유치 도전 끝에 첫 개최에 성공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이어 3번째입니다. 세계 3대 에너지 분야 국제 행사답게 80개국에서 46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서나 컨퍼런스에서나 화두는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에서 수소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천연가스 생산 기지와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를 수소 공급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 이에 따라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에 수소를 혼입하는 기술이 현재 실증을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인 최종 목표는 2050년 전국의 LNG 배관을 100% 수소 공급망으로 바꾸는 겁니다. 저희 이제 LNG 배관망에 한 28년까지 그 기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전체 배관 용량 대비 20% 정도를 수소로 혼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년까지 이제 그게 20%가 성공이 되면 뭐 40년, 50년에서 50%, 100%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전체 지금 배관을 수소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발빠릅니다. SKENS는 CCUS 기반의 저탄소 LNG와 수소,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패키지 형태의 탄소 중립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LNG에서 나온 탄소를 CCUS 기술로 포집 저장하는 방식으로 저탄소 LNG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블루 수소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SKENS의 그린 포트폴리오는 회사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소 중립 시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탄소 감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비롯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이 적은 수소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함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 엑손모빌과 카타르 에너지, 페트로나스 등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도 탄소 중립을 위한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가스 총회를 계기로 대거 한국을 찾으면서 향후 우리나라와의 협력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동구청이 노인 세대 증가에 따라 도심 내 어린이공원을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세대 어울림 생활권 소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구청은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동구 까치공원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세대 어울림 생활권 소공원 정비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합니다. 대상지는 시설 노후화와 안전이 우려되는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공원 13곳으로 동구 지역 전체 생활권 소공원 가운데 30%에 해당합니다. 지난 3월 개관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의 누적 관람객이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개관 이후 지난달 말까지 평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단체 방문을 비롯해 주말에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주로 이용하며 모두 1,518명이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을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태극기를 만들어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요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구청이 오는 27일까지 한글의 매력을 알리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한글사랑 비대면 수수께끼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중구청 한글도시 블로그 한글 방글에 접속해 한글 맞춤법과 한글 상식 등 모두 10개의 문제를 풀면 되며 한 계정당 한 번의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구청은 정답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동강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산국제아트페어와 공식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강병원과 울산국제아트페어는 지난 3일 공식 후원 협약과 함께 박원희 이사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미리 만나는 2022 울산국제아트페어인 현대백화점 울산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2022 울산국제아트페어는 오는 30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울산 새마을금고는 지난 4일 금고 본점에서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 300포는 남구 서남동과 수암동, 울주군 등 인근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300여 명의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을 위해 쌀과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